안녕하세요. IT조선 유진상입니다. 이번 주부터 새로운 코너를 하나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테크카페 웨비나 소송열전입니다. 과거 기업 간에 발생했던 다양한 소송 사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소송을 보면 승자도 있고 패자도 있습니다. 사실 스타트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저같이 법알못들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여러 소송 사례들을 좀 살펴보고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쉽게 좀 소송 열전 기획의 취지가 이제 그런 건데요. 그래서 기업 소송 전문가분들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법무법인 바른의 권오준 변호사라고 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바른의 한서희 변호사고요. 오늘 되게 너무 따끈따끈한 주제를 가져온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조심스러워지기도 하는데 오늘은 애플과 구글 그리고 포트라이트 간의 소송 사례를 좀 들고 왔어요. 네. 간단하게 제가 이제 브리핑을 해드리면 포트나이트가 30%의 수수료를 주기로 이제 애플하고 구글 같은 플랫폼 사업자들하고 계약을 맺어놨던 상태였는데 결함간 소비자에게 이롭게 하겠다라는 이유를 내세우면서 자체 결제 시스템을 만들었거든요. 열받은 애플이 계약 위반이다 그러면서 이제 제재를 가했고 M마켓에서 포트나이트를 이제 퇴출을 했는데요. 이제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도 이제 같은 상황이 반복됐고요. 포트나이트는 말도 안 되는 제재다라고 하면서 이제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미국 법원은 이제 애플 손을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까지 현 상황에서 보면 이제 애플 손을 들어준 거거든요. 좀 입장을 우리 서로 나누기로 했었죠. 네, 그래서 권 변호사님부터 좀 어떻게 보시는지 좀 의견을 좀 주시겠어요? 저는 뭐 당연히 구글의 어떤 그런 정책, 네. 애플이 펼치고 있는 그런 정책들이 좀 잘못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애플 같은 경우에는 다른 앱마켓 자체를 지금 사용할 수가 없게끔 운영체제가 그렇게 돼 있고 구글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앱마켓을 쓸 수는 있습니다. 네. 뭐 갤럭시 스토어라던가 뭐 원스토어 사실상 뭐 90% 이상이 다 구글의 플레이 스토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독점력을 이용해서 거기에 들어가 있는 앱들한테 모두 어떤 구글의 결제 시스템만 이용해서 해야 되고 그리고 구글의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30%의 수수료를 내야 된다. 뭐 이렇게 강제하는 것은 불공정 거래 행위에 해당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에픽게임즈가 지금 애플과 구글을 상대로 단독점 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애플은 에픽게임즈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습니다. 지금 어떤 손해배상 청구냐, 니네가 니네 자체 결제 시스템을 만들어서 우리한테 손해를 입혔으니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고 잘못된 정보를 유포해서 우리의 명예를 훼손했으니 명예훼손이다. 그러니 손해배상을 해라. 그 다음에 에픽은 자기 이제 애플로 인해서 애플 앱스토어에서 퇴출당했잖아요. 이 퇴출을 막아달라는 취지로 금지 청구를 신청을 했는데 여기서 우선은 애플의 손을 들어준 거죠. 애플이 지금 퇴출시킨 건 정당하다. 근데 하지만 에픽게임즈의 개발자의 명단은 삭제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약간 중도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금지 청구 소송까지는 결론이 난 상태입니다. 여기서 이제 애플의 주장은 이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인앱 결제라는 게 앱스토어에 통합된 과정이다. 그러니까 결제를 별도로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니네가 앱스토어를 이용하는 이상은 여기에 붙어있는 부수적인 앱 결제는 반드시 이용을 해야 되는 것이지 요거를 우리가 앱 결제 시장에서 너네한테 별도의 선택권을 줄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에픽게임즈의 주장에 따르면 백화점에서 니네 신용카드만 쓰라는 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뭐 A 백화점이 있으면 A 백화점 카드만 쓸 수 있게 한 거예요. 근데 구글이나 애플 입장에서 아니 무슨 소리냐, 소비자는 결제 카드 아무거나 다 할 수 있어. 다만 API만 우리가 주는 API 쓰라는 거야. 이게 우선 애플과 구글의 항변 한 가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제 시장을 독점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구글 원래 30% 수수료를 냈었잖아요. 근데 자기네가 결제 시스템을 내면서 그 비용을 낮췄다 그러더라고요. 금액을. 결론적으로 보면 소비자 입장에 좋은 건데 근데 일단은 법원은 우선 1차적으로는 애플 손을 들어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왜 애플 손을 들어줬다라고 보세요? 이 문제를 어떤 측면에서 볼 것인가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뭐 시장 경제에 원래 따르면은 애플이나 구글은 요 전시에 들어오고 싶은 사람은 당연히 내 정책에 따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본다면 사실 뭐 이거는 문제가 없죠. 네. 저는 어떤 측면에서 보냐면은 시장 경제 원리, 네. 그 어떤 자본주의의 어떤 그런 문제점이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어떤 자본이 자본을 벌어오다 보니까 네. 빈부격차가 계속 커지죠. 그렇죠. 네. 또 그다음에 특히 이제 자본주의의 제1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시장 경제 원리가 독과점 시장에서는 작동을 안 해요. 이게 수요와 공급이 와가지고 경쟁이 생기면은 모든 경제 주체의 이로운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선순환이 돼야 되는데 독과점 시장에서는 사실 그게 이루어질 수가 없는 그렇죠. 거예요. 독과점 기업이 돈을 계속 올려도 어떻게 이걸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공정거래법으로 이제 제한을 하고 또 세금 같은 걸로도 또 제한을 하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미국 법원이 지금 이제 금지 청구잖아요. 어떤 되게 빠르게 지금 당장 어떤 그 결정을 내야 되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런 법률로서 그 잣대로서 판단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것을 다 어떤 불공정 행위나 뭐 이런 어떤 그 반독점 그런 쪽으로 제재할 수 있는 것에 아직 포함시키지 못해서 그런 지금 이런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변호사님이 보시기에는 뭐 이게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 결국 에픽게임즈의 손을 들어줄 수도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그렇게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우선은 이 금지 청구를 인용한 거는 계약 위반은 맞다고 봤기 때문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냥 퇴출을 시키는 거에 대해서 막지 않은 것 같은데 반독점 판단은 별개인 것 같아요. 반독점이라는 거는 굉장히 오랜 이제 주도적 사업자가 자기의 이제 권리 내지는 어떤 이제 사업적 지위를 이용해서 시장의 경제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게 이제 시초인데 애플이나 이제 구글이 그러면 어떤 지위를 갖고 있느냐 그게 문제가 되겠죠. 근데 이 핸드폰, 스마트폰 시장에서 그러면 에픽게임즈가 애플의 그 앱스토어에 들어가지 않고 구글의 그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지 않았을 때 사실상 이 온라인 판매가 어렵다거나 뭐 스마트폰에서의 판매가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이거는 이제 이 거래상의 그런 지위를 이용해서 30%를 반드시 내도록 강제하는 행위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여기서의 쟁점인 것 같아요. 애시당초 애플이 이런 폐쇄적인 환경이 만들어지면 안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거든요. 그렇게 그냥 놔둘 수밖에 없는 게 모르는 겁니다. 사실 뭐 애플이 폐쇄적인 시스템을 갖춰서 지금에야 이제 뭐 다 독점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지. 뭐 다른 시나리오로 봤을 때 애플이 뭐 그렇게 했는데 잘 안 됐어요. 그러면은 뭐 그거는 규제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에서 지금 애플과 구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은 애플은 처음부터 어떤 폐쇄적인 그런 시스템으로 계속 성장을 해왔다는 거예요. 실제로 애플의 지금 수익 중에 상당 부분이 그 앱마켓에서 나올 겁니다. 처음부터 이제 애플의 그 운영체제에서는 애플 스토어만 가능했고 다른 거는 아예 안 되는, 뭐 그건 당연히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 구글 같은 경우에는 안드로이드 시스템 내에서 다른 걸 쓸 수 있었지만 어쨌든 지금 구글 플레이 스토어가 지금 어떤 독점적인 그런 상황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점점 어떤 수수료를 늘리려고 하는 그런 정책을 피고 있거든요. 애플은 좀 이제 논란의 소지가 있어 보이는 게, 우선 관련 시장이라는 게 있어요. 공정거래에서 이제 독점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어떤 시장 내에서 독점적 지위가 인정돼야 되는데 그 시장을 뭘로 획정하냐, 이게 1단계거든요. 근데 앱마켓 전체로 보면 애플의 점유율은 그렇게 높지 않아요. 20% 안팎일 거예요. 왜냐하면 구글이 있기 때문에. 구글이 더 높고. 스마트폰 전체를 하나의 시장으로 보면은 애플의 시장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나 애플의 독점적 시스템이 싫어, 그러면은 그냥 구글 안드로이드 시스템으로 가버리면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우선은 애플의 방어 논리가 하나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애플 시장 하나를 하나의 시장으로 볼 거냐, 스마트폰 시장 전체를 하나의 시장으로 볼 거냐, 그러면 애플의 지위는 전혀 독점적이지 않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안드로이드 마켓에서까지 그런 정책을 팔기 시작한 게 어떻게 생각하면 문제일 수 있죠. 구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요즘 어떤 정책을 쓰냐면, 오히려 이 소송에서 이제 애플은 상대방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했지만 구글은 그게 아니라 다른 이제 플레이 스토어와 비슷한 스토어들을 적극적으로 이제 스마트폰에 이제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장려하겠다, 이런 정책을 핀다는 거예요. 자기의 독점적인 지위를 좀 해소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만약에
뭐 다른 마켓들도 점유율이 이렇게 또 올라온다면 예. 이제 마찬가지로 해소될 수 있을 텐데 그거는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이 마켓을 사용하는 사업자들이 내 앱을 올릴 때 뭐 훨씬 더 다른 마켓이 편리하고 안드로이드 시스템에서 지원이 된다 그러면 그 문제도 해결이 되겠죠. 그래서 구글이 그런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이 반독점 이슈를 어떻게 생각하면 회피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게 너네가 독점적인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독점적인 체제를 유지하려는 의도가 없다는 게 입증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구글과 애플에서의 앞으로 나아갈 길 내지는 반론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이 소송은 사실 그냥 애플과 에픽게임즈 둘 중에 누가 잘했냐를 따지는 거지, 이게 반독점 소송하고 사실 거리가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거든요. 반독점을 이유로 소송을 에픽게임즈가 제기를 했기 때문에 네. 이거는 반독점 여부가 문제가 되는 사안이 맞습니다. 아, 반독점 네. 여부가 문제가 네, 되는 네, 거고. 네. 근데 그러면은 한국도 지금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네, 국감에서도 계속 지금 그 얘기 네. 나왔었는데 이 판결이 한국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당연히 미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뭐 한국에서도 이런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번에 이제 국감에서도 이 부분이 뭐 큰 논란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아마 곧 어떤 반독점 규제라던가 뭐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그 한소희 변호사님께서 혁신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뭐 상당 부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혁신이 있다 보면은 당연히 독점이라던가 그 부분에 대한 보상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혁신이 자꾸만 이제 어떤 한 앱 시장에서 얻었던 점유율을 다른 시장에 이식하는 쪽으로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게 가장 문제가 큰 것 같은데 지금 구글 플레이 스토어, 뭐 앱스토어 이거의 예를 들자면은 애플 같은 경우에는 휴대폰의 점유율을 지금 앱스토어로 옮겨온 거죠. 네. 왜냐면 휴대폰 요걸 사는 사람 무조건 앱스토어를 사야 되니까 앱스토어의 점유율을 결제 점유율, 한마디로 그 온라인 결제 점유율로 그대로 옮겨왔어요. 구글도 동일해요. 지금 플레이 스토어는 실질적으로 지금 앱 마켓, 앱을 다운로드하는 그런 곳이잖아요. 네. 뭐 그 사업만 하면 상관이 없는데 이제 그거를 온라인 결제 시스템과 연결한 거죠. 네이버랑 카카오도 지금 요즘에 제가 보고 있자면은 보험, 금융 이쪽으로 지금 계속 진출을 하려고 해요. 이런 식으로 하나의 점유율을 다른 쪽에 이식을 하기 시작하면은 정말 전체적인 경제에 그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혁신인가? 아니면은 단순히 그냥 독과점 기업의 횡포인가? 요거를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한쪽이 옳다 그르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과연 이것이 어떤 경제 전반에 있어서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해가지고 당연히 규제라던가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시장 지배력 전이 문제는 사실 그 막아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진짜 실제로 그 말씀하신 대로 경쟁을 제한하는 현상인지 아니면 혁신의 결과물인지 그걸 잘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지금 이 사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는 좀 애매한 지점에 서 있긴 한 것 같아요. 그 인앱 결제라는 게 그냥 API만 붙이는 건데 API는 사실 자기가 편한 대로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경우를 생각해보면 굳이 구글과 애플만 잘못됐다고 지적할 수 있는 건가? 소비자는 어떤 신용카드든 마음대로 붙일 수 있는데 그러면 결제 수단을 제한한 건가? 이런 부분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하지만 또 국내 시장에도 상당한 이제 반향을 일으키는 문제가 될 걸로 보이고, 특히 최근에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아까 말씀드린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에 관한 법률, 그걸 지금 입법 예고한 상태예요. 그래서 플랫폼 사업자들의 사업과 그 공정거래 이슈는 굉장히 큰 앞으로의 큰 쟁점이 될 것 같다. 뭐 사실 이거는 저희가 뭐 딱히 결론을 딱 내리고 막 해야 될 그런 이슈는 아니어서 이제 두 분의 입장을 좀 그냥 얘기를 들어봤는데, 쉽고 재미나게 찍으려고 했는데 무거워졌어요. 네, 그래서 너무...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유쾌하고 재밌는 이슈를 가지고 정말 재밌게 한번 찍어보도록 한다라고 약속 아닌 약속을 하면서요.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